구독. 오케이. 손 가리지 마세요. 오케이. 504명. 아, 연간까지. 구독자를 올리기 위해서 이 정도는 여러분. 팬서비스신가요? 팬서비스. 아니, 내 손, 나, 약간 성덕인데요. 아니,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인트로 보시죠. 들어보시죠. 아니, 메이크업하고 오는데 별걸 다 시켜.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클렌저에 대한 전반적인 제 생각을 영상으로 올렸었습니다. 오늘은요, 순한 클렌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저한테 순한 클렌저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꽤 많이 합니다. 순한 클렌저가 어떤 거지? 좀 난감하더라고요. 자, 순한 클렌저를 제가 추천해 줬어요. 근데 클렌징 방법이 잘못되면요,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이거 이 두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 사실 클렌징 자체가 순해지는 거죠. 뭐 요즘은 그렇게까지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잘 없는데요, 클렌징 하시는 분들 중, 특히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중에 10분 정도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좀 민감한 피부가 많잖아요. 이분들한테 이야기를 물어보면 클렌징 얼마나 오랫동안 하세요 하면 거의 대부분 5분에서 10분 이상 합니다. 자, 피부가 건조해지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서 와요. 자, 이런 분들한테 순한 클렌저를 갖다 줘도요, 클렌징을 5분에서 10분을 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클렌저를 이렇게 얼굴에다가 마사지에 두놓고요, 딴짓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게 과연 순한 클렌징인가 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선 클렌징 방법이 너무 오랫동안 긴 시간을 하는 거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피부에 닿는 그 클렌저의 시간이, 닿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자극이 됩니다. 왜냐하면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밀크를 이용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세안을 하고, 그 남아있는 잔여 오일이나 이런 거를 또 지우기 위해서 또 2차 세안을 또 강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도 젤 클렌저를 그냥 바로 그 자리에다가 얼굴에다가 롤링 하듯이 문질러 주고 나면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좀 제거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2차 세안을 해주시는 게 훨씬 시간을 줄이는 게 바로 그 방법인 겁니다. 순한 클렌저라고 하면 첫 번째는 거품이 덜 나는 클렌저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하고 난 이후에 뽀득뽀득한 느낌이 남는 클렌저가 아니고요, 약간 미끈덩한 잔여감이 남아있는 그 느낌이 있는 클렌저, 그게 순한 클렌저에 포함됩니다. 보통 이런 클렌저들은 좀 일반적인 클렌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거품이 많이 나고요, 세정력이 되게 좋은 이러한 제품들을 이미 선호하고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클렌저를 딱 권하게 되면 순한 클렌저라서 좋은 것 같긴 한데 그걸 오랫동안 잘 쓰지를 못합니다. 상당히 어색해 하세요. 거품이 잘 안 나고 사용 후에 약간 미끄덩한 느낌이 약간 남아있는 이런 클렌저는요, 건성 피부하고 민감성 피부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성 피부한테 이런 제형을 쓰게 되면 상당히 뭔가 찝찝해요. 그 이유는 원래 지성은요, 피지 분비가 많죠. 피지는 기름 덩어리거든요. 생각보다 이런 클렌저를 이용해서 클렌징을 해보면 피지가 잘 안 지워지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깨끗하게 클렌징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같은 클렌저라고 하더라도 어떤 피부 타입에 쓰냐에 따라서 좋은 클렌저가 될 수도 있고 나쁜 클렌저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보통 지성 피부에서는 많이 권해드리는 게 시중에 나와 있는 클렌저 있죠. 그거를 딥 클렌저 목적으로 쓰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클렌저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꼭 한번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라고 하는 성분과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소디움 라우레스 설페이트는 음이온 계면활성제고요.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은 양측성 계면활성제입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요놈들을 따로따로 사용을 했을 때는 상당히 강한 계면활성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건성 피부나 민감성 피부나 이런 것들 논문 데이터를 쭉 보면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를 이용을 해서 피부 자극 테스트를 해서 피부에 문제가 많다 등등등 이런 보고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둘을 섞으면요, 피부에 대한 자극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거의 대부분 클렌저에 보면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와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그렇게 썼을 때 피부의 전체적인 자극을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지성인 사람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권하냐면, 그러니까 시중에 이 제형들이 워낙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제품들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고 그냥 딥 클렌징 목적으로 사용을 하세요라고 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순한 클렌저는 평소에 좀 쓰고요, 딥 클렌징 목적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 사용만 하셔도 피지에 대한 부분들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죠. 자, 내가 피부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피부가 되게 건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자, 수부지, 지성인데 내 피부가 되게 건조해, 이런 사람들한테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하고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이 들어가 있는 클렌저를 쭉 쓰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 제형들은 거품이 잘 나고 기본적으로 클렌징 능력이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피부가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 피지는 잘 해결됐어. 근데 건조해지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비이온 계면활성제, 특히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데실글루코사이드와 같은 이런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많이 씁니다. 간혹 좀 순하고요, 계면활성제 안 들어가 있는 클렌저 좀 추천해 주세요. 계면활성제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 계면활성, 계는 경계의 면을 활성화시킨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화장품을 써보면요, 물 따로 기름 따로 있지 않잖아요. 보면 마치 이렇게 하얗게 뭔가 하나처럼 보이잖아. 이 물하고 기름의 경계를 마치 하나처럼 만들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이런 제형을 유화제 또는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나 클렌저에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순한 클렌저의 의미는요, 거품이 덜 난다는 의미고, 거품이 덜 난다는 의미는 이런 계면활성제 종류 중에 비교적 좀 약한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죠. 그게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비이온 계면활성제가 많이 그래요. 그래서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은 거품도 많이 나고 클렌징 능력이 좋다. 하지만 건성과 민감성 피부에는 좀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고, 지성 피부에서는 너무 미끄덩거리고 거품이 안 나는 클렌저만 사용을 하게 되면 피지를 지우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오히려 제대로 클렌징이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순한 클렌저와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이 섞여 있는 클렌저를 보통 같이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화장품, 이 성분 좋아, 이 성분 안 좋아, 그냥 단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되게 좋은 성분이고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성분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화장품을 공부할 때는 이러한 성격까지 이해를 하고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분은 모르면 본인만 손해예요. 알고 쓰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라도 더 알면 실제로 보는 눈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 드린 거 차근차근 하나씩 찾아서 보시다 보면 상당히 유익한 정보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